미국이 수출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인데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USMCA예요. 이게 이 삼국은 이게 회담을 갖고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반도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반도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우위를 갖고자 하는 이런 첨단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캐나다의 대세계 수출액은 4,840억 달러인데 미국 쪽으로 73.4%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액은 4,670억 달러인데 미국에서 55.6%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밀하죠. 미국의 미국의 전 세계 수출에 있어서는 1.63조 달러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이 줄어드냐 그러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게 15.9%, 멕시코의 15.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액은 2.73조 달러입니다. 보다 많은 금액을 자기가 소득비에 비해서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출을,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출을 자기 자신이 버는 돈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 지출을 줄이시는 게 당연한데, 미국은 일단 관세를 장벽을 높임으로써 이 수입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수입이 왜 줄어드냐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살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이 미국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입액이 2.73조 달러인데 멕시코 13.2%, 캐나다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대세계 수출액은 4,740억 달러인데 미국이 76.2%, 수입액이 4,590억 달러, 미국에서로부터의 수입이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USMCA의 전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1992년 체결돼서 1994년 1월부터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나프타가 되겠어요. NAFTA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국의 무역 수지는 중국이 제일 적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비중인데 그만큼 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중국 중심으로 해서 캐나다, 멕시코 간의 비중을 적자를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캐나다, 멕시코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19.4%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로 2조 7조 300만 달러 수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켓이 제일 많이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할 것이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다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캐나다 수출 품목은 승용차 5.3%, 화물 자동차 4.61, 자동차 부품 악세사리 3.79, 자동차 관련 부분이 가장 높은 비율. 캐나다부터 수입 품목은 원유 22.2%, 승용차 7.44, 또는 석유가스 3.77, 원유가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방식의 어떤 전기 생산 구조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자동차 회전 쪽에 있다가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수십 겹,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이 들어가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자동차 생산하면서 달리면서 전기 성전 구조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피복 미시해도 피복 없이 같은 굵기로 해도 성전선이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돼서 나옵니다. 송전선은 여러 개 하셔도 되고, 이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달리면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그거를 일반 공장 같은데 조금
태양광으로 전기로 돌리든지 아니면 석유, 가스, 뭐 연료가 뭐가 돼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집안에서도 이렇게 집안의 전기, 집안의 전기 같은 것이 있다. 전기 10을 들여 11을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생산 구조가 될 수 있는데요. 자동 회전축을 집안의 전기 110이라도 싸다 그러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어떤 회전축에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넣어줘요. 그래서 전기가 그러면 생산이 되거든요. 동일하게. 아니면 거기다 태양전지판을 하나 놔가지고 조명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을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해버리면 오름 원가가 되게 적게 들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자동차에다가 태양 이런 전지를 달아서 해갖고 생산하는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에다 태양전지판 넣고 또는 거기다 풍력 발전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풍력 발전기 넣어서 동일하게 전기선의 회전축에 전기선의 구리선을 갖다가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겹 수없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넣어준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일 수는 있어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연구 자석도 또 가로 구조, 입자 구조에서 대중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전기가 자동 생산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저는 이 방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수소산소 이제 수소 경제가 들어갈 텐데요. 수소산소가 어떤 2대 1이에요. 예, 수도 우라한가스와 그러면 그거를 갖고 다니면 터지니까 못했는데 따로따로 넣자는 거죠. 자동차다, 비행체다, 그럼 따로 선박이다 따로따로 넣어서 휘발유, 경유, 또 LPG에 산소통을 따로 넣고 필요할 때만 섞어준다는 거죠. 또는 수소산소를 각각 따로따로 넣고 필요할 때만 섞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가면 이 부분이 해결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휘발유나 석유 제품에다가 또는 가스에다가 산소를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넣으면 완전 연소가 이러면 연료 효율이 높아지는데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또는 수소산소도 폭발하지 않는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석유 정제 기술에서도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 또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거나 수소산소만 넣어도 보다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비행체 같은데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전기 구조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파워 있는 군사적인 비행체로서 기술로서 사용할 수 있다. 폭약이나 장약 구조에도 이것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나 전기 구조를 넣어서 폭발력을 크게 하거나 폭약도 또 장약도 대중소로 가루로 넣어서 융합을 서로 에너지 단위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융합 에너지가 생긴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강한 폭발력이 나오거나 항속거리를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산소의 비율을 높이면 보다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기술 구조라 현대 2대1로 되어 있는 브라운가우스를 2대 1.2, 2대 1.3, 2대 1.4, 1.1.45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키는 산소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어떤 비율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수소산소 또는 산소통을 각각 따로 갖고 다니면서 온도를 높여줍니다. 휘발유 온도 높여 산소 온도를 섞어줍니다. 쓸 분량만 그렇게 하면 터지지 않는데요. 여기서 모든 석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는 수소산소통을 각각 넣어서 쓸 분량을 섞어주는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수입이 미국이 많기 때문에 달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중동의 평화에도 굉장히 안정되고 도움이 될 텐데 중동은 자기들의 경제 분야 이제 팔 것이 좀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과 유럽 서방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중동의 안정, 미국 이스라엘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러시아도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기술을 사시라고 기술을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줘 누구나 공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 기술이 도둑질을 당해서 도둑질을 통해서 멋대로 서브실에 써버린다 지적재산권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판매를 위한 목적인데도 팔았는데도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데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진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에 기초로 해서 전 세계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어디서 가짜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는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할 텐데요. 내가 저기 유튜브에서 어떤 방송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과연 돈을 낼까요? 저희들이 거짓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이 기술들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을 사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역 적자는 이로써 해결된다라는 거죠.
뭐 미국의 원료 분야만 이렇게 해도 대폭적으로 미국의 적자 구조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단숨에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양전지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금속의 구리판이잖아요. 알루미늄 판도 돼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입자 구조를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그렇게 입자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에 알갱이들을 넣어주고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액상을 덮어가지고 구리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태양전지판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건물 전체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피복을 갖지 않지 대중소로 하거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라도 여러 개로 해갖고 전기를 확 걸어줘요. 그러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러죠.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된 일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구리를 하시던데 전기를 안 걸어주면 이런 현상 안 일어나요. 또는 바닷물 같은데 소금물 같은데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금속판, 구리판이든 어떤 알루미늄판을 최대한 얇게 가져가요. 거기다가도 동일하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굵기를 틀리게 해서 넣어줘서 전기를 걸어줍니다. 전기선을 많이 걸어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게 전기가 보다 많이 생산됩니다. 이걸 배터리로 만드셔도 됩니다. 또는 물에다가 이렇게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넣거나 구리판, 알루미늄 서로 다른 판을 넣으면 전기 스파크 생겨요. 그래서 같은 판으로만 바를 넣으시든가 물 플러스 금속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가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터 기술에 있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이렇게 형태로 수백 겹도 돼요. 그럼 파워가 높아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연구 자석을 가루를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또는 모터의 종류자도 철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심하고 구리하고 전기 전도가 틀려서 쇼트가 난다 그랬죠. 이거를 구리바하고 그다음에 구리 코일로 감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모터의 정해진 역효전을 만들어 놓을 때 여기 되게 두 개 달합시다. 이게 꼭지를 두 개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두 개로 만들어 놓으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놔요. 동일한 두께의 전기선을 한쪽은 이건 한 개만 걸어주고 이쪽은 두 개를 걸어주면 두 쪽으로 전기가 많이 나온 쪽으로 전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동시에 이거는 한 개만 연결하고 어플 시키고 두 개 연결 이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반도체나 PM 반도체에도 사용하거나 어떤 펠티어 소자에서도 사용하거나 모터의 정해진 역회전, 환풍기 같은 데 사용하거나 해서 자동차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어서 후진하거나 전진하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이런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수없이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리판에다가 서로 저렴 구조를 갖추고 수십 장, 수백 장이 가지고 이런 구조를 그리고 배터리를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이걸로 이제 금속 콘덴서를 만드시거나 MLCC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콘덴서가 10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한 개에 쓴데 두 개에 쓴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에 쓴다든지 서로 개수에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파워를 증압시키고 감압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전 세계 모든 기판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콘덴서를 이런 금속 콘덴서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구리판에다가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틀리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넣어주고 나노 구조로 돼요. 그래서 구리 액상을 딱 덮어줘요. 알루미늄 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전기가 안에 전기선이 들어갔고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도체에 카페시타, 트랜지스터 만들 때도 쓰고 태양전지판을 쓰고 또 냉기나 열기도 가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만 가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제 한쪽은 평판이고 한쪽은 두껍게 만들어서 전기를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런 금속 다이어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거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에서 구리 코일이다 그러면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그것이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된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재 디램 같은데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유는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전기가 소실돼서 그러는데요. 약간 두껍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마이크론, TSMC, 또 엔비디아 이런 데서 금속을 약간 두껍게